최근 들어 주변에서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혈당은 괜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엔 혈당이랑 당화혈색소가 뭐가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수록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는 혈당보다 당화혈색소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정보를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치료라기보단 생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혈당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침에 재면 괜찮고 저녁에 재면 조금 높고 어제는 높았는데 오늘은 괜찮고 그래서 오늘은 괜찮네 하고 안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화혈색소만은 쉽게 속이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높게 나오면 상당히 걱정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검진표를 받아보시면서 혈당 수치만 확인하고 안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혈당은 그날그날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마치 오늘 날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다릅니다. 이건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우리 몸속에서 당이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식단으로 만들어지는 값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계절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70세 박영자 어르신이 계셨는데 공복 혈당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몇 년을 보내셨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마다 혈당 항목을 보시고는 안심하셨죠. 아침에 공복으로 재는 혈당이 100 안팎으로 나왔으니까요. 병원에서도 특별히 당뇨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검사를 좀 더 자세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화혈색소 항목을 처음 확인하셨는데 8%가 넘게 나왔습니다. 정상이 5.7% 미만이라고 하니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추가 검사를 하게 되었고 이미 망막과 신장에 부담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혈당만 보고 안심했던 자신이 너무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화혈색소를 좀 더 일찍 확인했더라면 이런 합병증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컸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이 오랫동안 높았던 영향이었던 겁니다. 그 후로 그분은 그때부터 철저히 체크하셨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아닌 내 지난 3개월의 결과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에 집중하셨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수치를 확인하시고 그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8.2%였던 수치가 6개월 후엔 7.1%로 1년 후엔 6.5%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검진표를 보실 때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화혈색소 항목을 꼭 확인한다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혈당은 오늘의 날씨고 당화혈색소는 이번 계절입니다. 우리 몸이 지난 석 달 동안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 하나가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늘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으면 수치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시죠.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은 당을 일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지만 몸의 대사 환경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니까요.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흰밥을 많이 드시고 빵을 드시고 단 음료를 드신다면 약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에서 물을 퍼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으면 계속 물을 퍼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을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 견과류, 콩류,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66세 남상도 씨는 밥 양을 줄이는 걸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배를 줄이기만 한 거죠. 아침에 한 공기 먹던 걸 반 공기로 줄이고 저녁도 조금만 드셨습니다. 처음엔 배가 고팠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당화 혈색소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7.8%에서 7.6%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분은 실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참고 있는데 왜 안 내려가는 걸까? 혹시 내 몸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음식의 종류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양만 줄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귀리와 녹색 채소, 견과류를 식단에 넣게 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엔 귀리죽에 견과류를 넣어 드셨고 점심엔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충분히 드셨습니다. 저녁엔 생선구이와 채소를 많이 드셨죠. 배고프지 않게 먹는데도 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당화 혈색소가 6.8%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핵심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구성이 달라지는 식단입니다. 흰밥을 현미나 귀리로 바꾸고 빵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 이런 작은 전환들이 모여서 몸의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밥을 드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식판에 귀리, 견과, 채소, 단백질 중 몇 개가 있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식단이 달라집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좋은 신호를 보내면 몸도 좋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은 늘 하던 걸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던 음식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는 늘 하던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높다는 건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무엇을 반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어쩌다 한번 과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한 선택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반복하면 당화 혈색소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내려가려면 일주일이나 2주일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선택들, 간식을 고르는 습관,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이런 것들이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4세 이춘호 씨는 아침을 늘 빵과 커피로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드셨으니 몸에 완전히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빵은 간편하고 커피는 향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검진에서 당화 혈색소가 8.2%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그분은 막막했습니다.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30년을 먹어온 아침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빵 대신 귀리죽을 끓이는 것도,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도, 달걀을 삶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리죽에 견과류를 넣어 먹으니 배도 든든하고 점심때까지 간식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 메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빵을 먹으면 속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녁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밥 대신 콩밥을 드시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채소 반찬도 의식적으로 늘리셨죠.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7.5%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조금 더 해보자. 6개월이 지나자 당화혈색소는 6.4%까지 내려갔습니다. 8.2에서 6.4로 거의 2%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약은 전혀 늘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귀리죽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습관이 바뀌니 몸이 바뀌었고 몸이 바뀌니 또 습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식단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작은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한 끼만 바꿔보세요. 하루 3번 중 한 번만 좋은 선택을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달 후엔 2끼로 늘리고 석 달 후엔 3끼 모두 좋은 선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결국 몸을 바꿉니다.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금지 목록만 늘어나면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행복한 밥상은 곡물,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의 균형일 뿐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맞추면 간식 욕구도 줄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곡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을 주고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줍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들어가면 몸이 만족합니다. 72세 정혜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무엇을 먹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밥도 안 되고 빵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양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구성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루 식판에 4가지 영역을 표시하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곡물은 뭘 먹을까? 단백질은 뭘 먹을까? 채소는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귀리죽에 견과류와 삶은 달걀, 그리고 오이나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곡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채소도 있고 견과류에서 건강한 지방도 얻었습니다. 4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점심엔 콩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를 드셨습니다. 역시 4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두부 반찬, 시금치나물, 들기름 1스푼. 간단하지만 4가지 영역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배도 부르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간식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몸이 필요한 걸 다 받았으니 더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3개월 후 그분의 당화혈색소는 7.9%에서 6.7%로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3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식사가 즐거워졌습니다. 금지와 참는 게 아니라 채우고 만족하는 식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분은 외식을 하실 때도 4가지를 확인하십니다. 곡물, 단백질, 채소, 지방. 이 4가지만 기억하면 어디서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메뉴를 짜는 걸 퍼즐 게임처럼 생각해 보세요. 곡물은 들어갔나? 단백질은? 채소는? 정보를 채워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드실 때 먼저 채소를 한 접시 담으세요. 가짓수는 2가지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나물도 좋고 샐러드도 좋고 쌈채소도 좋습니다. 채소부터 먹으면 배가 어느 정도 차서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무리 식단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고 잠이 부족하면 혈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동과 수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유독 당이 잘 안 내려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을 직접 사용하게 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조금만 걸어도 근육이 그 당을 바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근력 운동은 혈당을 저장할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할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69세 오정복 씨는 약을 늘려도 변화가 없어 답답해 하셨습니다. 식단도 신경 쓰고 약도 먹는데 당화 혈색소가 7.5%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해보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 그냥 약을 더 먹으면 안 되냐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같이 산책하자고 손을 잡더랍니다. 할아버지 건강해지셔야 한다면서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저녁 식사 후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손자가 옆에 있으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주 3회 간단한 아령 운동도 가르쳐 줬습니다. 무거운 건 아니고 1kg짜리 작은 아령으로 팔 운동을 하는 겁니다. 10번씩 3세트. 간단했지만 근육에 자극이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을 끄고 책을 읽거나 조용히 쉬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20분 걷기, 주 3회 아령 운동, 밤 10시 전 취침. 이 3가지만 지켰는데 변화가 왔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6.7%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0.8%나 내려간 겁니다. 약은 전혀 늘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몸을 움직이고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지금도 매일 손자와 산책을 하십니다. 손자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건강을 챙깁니다. 그분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건강도 챙기고 손자와 시간도 보내고 운동이라고 거창할 것 없습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걷기, 그리고 근육 부하를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 앞 공원을 걷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먼저 신발을 신고 나가보세요. 조금 춥다면 집 안에서 걸어도 좋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시고요. 이 2가지만 해도 한 달 후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식습관은 몸에 그대로 기록되어 남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는 그 기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앞으로의 기록 역시 지금부터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선택들이 3개월 후에 당화 혈색소를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작은 변화부터 서서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끼만 바꿔보고 오늘 저녁 10분만 걸어보고 오늘 밤 30분만 일찍 자보는 겁니다.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하나, 식사 후에 10분 걷기 하나, 그리고 밤에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하나. 이 3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주는 좋은 신호에 반드시 반응해 줍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생활 건강 지혜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